발달 지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치료에 관해서 만약에 발달 지연이 됐을 경우 치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정세희 교수님과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발달 과정에서 지연이 있을 때 어떤 치료들을 하면 좋을지, 어떤 치료. 부분들이 도움이 될지 교수님께서 네. 좀 안내해 주세요. 저희가 진단을 하는 이유는 이 아이를 치료하거나 어떤 중재를 해서 잘 크게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진단이 됐으면 그 다음으로는 반드시 이제 어떻게 그리고 무슨 치료를 받아야 하느냐가 맞아요. 되게 중요하고 네네.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이제 우리 아이 치료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을 이제 네. 하시죠. 발달은 여러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운동 기능이 있고 인지, 언어, 사회성 뭐 이런 기능들이 주요 기능인데요. 운동 기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운동 기능 하면 때가 되었을 때 일어서야 한다. 잡고 일어서야 네, 돼요. 잡고 서고 그러면 그다음에- 걸어야 되고 배밀이. 배밀이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것들은 대근육 운동 기능입니다. 우리 몸의 큰 근육, 큰 동작들 걸어서 어딘가를 갈 수 있고 뛰고 뭐 달리고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배밀이가 안 된다든지 잡고 서기가 안 된다든지 걷기가 안 된다든지 이런 아이들은 결국은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치료가 물리치료인데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매발기기도 하는데 잡고 서기나 서기가 안 돼서 걷기로 진행을 못하는 경우 네. 그렇다면 서기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겠죠. 네네. 골반 이런 데를 이제 물리치료사님이 잡아주시고 서는 연습을 하다가 이제 스스로 서는 게 근력도 좀 생기고 서는 균형 능력도 좀 생기면 이제 혼자 서고 그러다가 이제 걷기까지 이어지도록 이런 치료가 결국 대근육 운동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운동 기능이 있어요. 우리가 밥도 먹어야 되고 네, 맞아요. 글씨도 써야 네, 되고 뭐 세수도 해야 되고 그렇죠. 소근육 운동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대근육 운동 기능과는 조금 성질이 다른데요. 소근육 운동 기능은 굉장히 정밀해야 되고 그다음에 꼼꼼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두 손을 동시에 잘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든지 식사를 다 잘 하기 위해서라든지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 치료는 작업 치료라고 부르고요. 작업 치료사가 있나요? 네, 따로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주로 이제 대근육과 관련된 치료. 작업 치료사는 이제 소근육 운동과 관련된 치료. 언어 기능의 경우는 이제 언어 재활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이제 아이가 뭐 말은 알아듣는데 말을 할 줄을 모른다든지, 혹은 뭐 알아듣는 것도 잘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단어를 얘기를 하는데 발음이 좀 많이 부정확해서 알아듣기 힘들다든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언어적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하는 것이 언어 재활 혹은 언어 치료가 됩니다. 보통 인지나 사회성, 언어는 사실은 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해서 따로 떼서 치료할 수도 있지만 또 한꺼번에 치료를 하기도 하거든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는 이게 공부다 혹은 치료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되게 거부감을 갖거나 가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놀이다, 애들이 놀이다라고 인식하게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놀이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놀이 치료 중에는 역할도 할 수 있고 뭐 언어에 대한 것도 할 수 있고 뭐 인지에 대한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놀이 치료 내에서 그런 것들을 요소를 구성해서 아이한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성도 마찬가지로 그런 치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치료들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영역별로 다른가요? 네, 이제 부모님들이 항상 하시는 게 얼마나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나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런 정답은 없습니다. 6개월 코스입니다, 뭐 1년 코스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런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제 발달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표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 나이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표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표준에 만약에 도달했다 그러면 발달 치료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는 정상 발달에 도달했으니까 이 아이가 지금은 발달 지연이지만 1년 후에도 지연인가 혹은 2년 후에도 지연인가를 계속 따라가면서 추적 관찰을 해줘야 되고 추적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적을 평가를 했는데 아이가 정상 발달로 들어갔다. 그렇다면 더 이상 치료가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치료를 종료하게 되겠고요.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치료를 뭐 1년, 2년, 3년 계속 했는데 아이의 발달 수준이 계속 또래와 일정하게 그러니까 더 이상 발달을 하지 못하고 계속 그 갭을 좁혀주지 못하고 계속 지연이 된 상태. 그러니까 치료는 계속 했지만 결국 치료의 효과가 없는 상태. 그렇다면 그때도 사실 이제 치료를 종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있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그 해당 시기에 아이의 발달을 추적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추적 평가를 통해서 이 아이의 치료가 잘 됐으니 종료할지 혹은 치료가 효과가 없으니 종료하거나 바꿀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발달이 좀 늦은 아동들을 치료하면 충분히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인데요. 치료를 한다는 것은 좋아질 희망을 가지고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하는 행위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발달이라는 것이 뭐 다른 치료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100mm밖에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아이의 또래 애들은 이미 서서 걷고 있어요. 그러면 서서 걷는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자기가 탐색할 수 있는 세계의 범위와 기어서 100mm만 가능한 아이의 볼 수 있는 시야와 그 탐색할 수 있는 세계의 범위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면 서서 걷는 아이가 훨씬 더 많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또 그 다음 단계의 발달을 하고 이런 식이 되겠죠. 영유아의 발달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이 아이가 이 단계에서 이 발달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의 발달에 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누적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능이 그 하나의 기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말을 못하면 사회성, 또래와의 관계가 안 되고 그렇다 보면 또래와의 관계에서 아이가 어떻게 배울 수 있거나 발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상실되잖아요. 그런 한 기능과 다른 기능의 상호작용 혹은 한 기능이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도 발달 치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발달 치료는 일단 발달 지연이라고 의심이 되는 경우는 그 다음 발달, 아이의 그 다음 미래의 발달을 위해서 계속 치료를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원칙은 중요한 원칙.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절대 괜찮을 거야. 결국은 때 되면 다 될 거야. 이렇게 그냥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문제가 조금 걱정이 되시면 일단 진단을 받고 만약에 그 진단에서 발달이 지연됐다고 나오면 반드시 치료로. 조기 진단, 조기 치료. 네. 조기 먹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 다른 아직- 것도 아니고 네. 빨리. 네,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생겼는데 교수님 이제 진료보셨던 아이들 중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사례니까 제가 네네. 약간 가상을 좀 할게요. 왜냐면 어떤 아이의 이제 개인 정보 그렇죠. 프라이버시를 역시. 네네네. 그래서 이 아이는 아주 아기 때, 신생아기 때 부모님이 MRI를 가지고 오셨어요. 뇌 MRI에서 뇌 병변이 있었어요. 뇌 병변이라고 하면 다 크기 전에 뇌에 조그마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게 MRI에서 보이는 경우였거든요. 그 상처가 그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위치나 그 사이즈, 뭐 병변의 성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아이는 발달 지연의 가능성이 다른 아이에 비해서 많이 높습니다. 그리고 크더라도 기능 장애가 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 아이를 제가 최근까지 한 9살, 10살 이렇게 될 때까지 그 부모님께서 이제 계속 저한테 진료를 데려오셨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예쁘고 똑똑하고 다재다능한 숙녀로 컸어요. 근데 그 부모님께서 너무나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조기 진단, 조기 치료.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사실은 이제 위험군이었던 거죠. 발달 지연의 위험군. 그런데 발달 지연의 위험군이었지만 일단 빨리 일단 병원을 데려오셨고 일단 가능성이 있는 발달 지연 영역에 대해서 치료를 하셨고 그 치료를 좀 받고 나서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좀 따라잡아서 더 이상 병원 치료는 하지 않았고 다른 또래처럼 피아노도 배우고 악기도 배우고 운동도 배우고 그 필요한 영역별로 이제 이런 교육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드렸는데 너무나 똑똑하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아이의 가능성은 사실 어른들이 어른의 잣대로 가능성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갖게 될지 어떤 성인으로 크게 될지는 우리가 기다려보고 격려하고 응원해줘야 되거든요.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꼭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치료를 하신다면 그 결과는 정말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발달 치료에 대해서 우리 정세희 교수님 너무 예쁘신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 저만 알고 싶네요. 정세희 교수님 영상 보시면서 희망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도훈, 아기사랑. 네, 아기사랑 많이 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나오셔야 돼요. 네, 만나겠습니다. 네.